기억에 남는 우승, 아니면 또 가장 잊지 못할 우승은 언제였을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미 있는 대회가 진짜 요번 대회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타이어 회사를 바꾸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넥센 타이어에서도 처음 참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첫 우승이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하거든요, 정말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 차례 올해의 드라이버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에게나 수여되는 게 아닌 만큼 좀 가장 뿌듯한 상이기도 할 것 같아요. 정말 그 해에 이제 최고의 드라이버 MVP를 뽑는 상인 거잖아요.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을 받은 경우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저 스스로 좀 뿌듯한 것 같고요. 네, 뿌듯하셔도 되죠. 네, 그래서 저는 2번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고, 네, 좋습니다. 21살 최연소 우승자이기도 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레이싱 가문이더라고요. 아버님도 이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셨고 아버님 영향 받아갖고 일찍 이제 레이싱에 입문하게 된 게 맞는 건가요? 6살, 7살 때부터 운전을? 아버지 이제 시합하는 거를 따라다니고 항상 보고 이제 응원하고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그 레이싱 카트부터 탔었는데 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냥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몇 살 때죠? 때가 이제 15살 때부터 시작을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겠죠, 아무래도. 네, 그건 그렇게. 면허 없이도 그냥 탈 수 있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 보통 이제 뭐 유원지에 가보면 카트라고 있잖아요. 조그만 카트. 네네. 납작한. 그거 뭐 누구나 다 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레이싱 버전으로 이제 있어요. 레이싱 카트라고. 그거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자자마자 이게 예. 딱 손에 잡힌다. 계속 해야겠다는 감이 딱. 그냥 자연스럽게 또 아버지께서 카트장을 하셨거든요. 글쎄요. 카트장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타다가 자연스럽게 시합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레이싱계 금수저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15살 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뭐 레이싱 전문 면허? 아까 라이센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필요한 건가요? 15살 이제 카트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도 그 카트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성인 무대에 갔을 때에는 성인 무대에 맞는 라이센스를 등급으로 받아야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딴 순간부터 성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라이센스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? 일반 뭐 운전면허처럼 이렇게 뭐 갔다 서다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회원 가입, 정량 가입식으로 이제 그레이드가 낮은 이제 D등급 이렇게 바로 처음엔 발급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. 신청하시면 바로 D등급 나오세요. 그냥 또 D등급인 거네요. 네, D등급은 누구나 다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합 참가 경력이라든가 뭐 우승 횟수라든가 혹은 서킷에서 주행 시간 이제 그런 마일리지를 따져가지고 그레이드를 조금씩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프로필 쭉 보다 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 4년, 5년 정도는 공백이 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약간 좀 슬럼프에 빠지셨던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그 기간에? 시합을 참가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. 네. 그때 이제 시합을 참가했었는데 이제 제가 레이싱 팀 이제 다른 CJ 레이싱 팀으로 입단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대한통운 팀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독을 같이 겸임을 했었어요. 감독 겸 선수로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일이 감독 일도 해야 되고 선수로서의 뭐 성적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좀 업무 분담이라든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. 예. 그러면은 다시 이제 선수로 이제 전념을 하게 된 이유가 네. 감독은 좀 체질이 아닌 건가? 아니면은 직접 뛰는 게 낫겠다. 뭐 이런 거였나요? 어떤 건가요? 체질이 선수가 더 맞는 거였나요? 그렇게 판명이 난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제가 팀 이적을 하면서 팀에 이제 대표님, 감독님은 계시는 상황이고 드라이버로서만 좀 포커스 맞춰서 집중을 하자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시합을 임하다 보니까 그게 확연하게 이제 또 느껴지더라고요. 이제 작년에 팀 이적 후에 우승도 했었고 포디움도 이제 총 3회 정도 올랐었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현재 감독님은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 계시기 때문에 뭐 1라운드 이어서 2, 3라운드도 이제 또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감독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건가요? 나중에 딱 감독만 감독만.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.
한밤중에 톡 쏘는 스포츠쇼 스포츠야. 오늘은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개막전 우승자 황진우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그럼 이쯤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거창한 질문은 아니고요. 좀 소소한 질문들 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차량 가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얼마 정도 하나요? 차량 가격은 뭐 사실 이렇게 양산차가 아니라서 가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. 저희가 이제 차를 제작을 하거든요.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은 돈을 좀 환산을 하자면 한 3억 정도 3억. 될 것 와. 같고요.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요. 네. 저희 레이싱카는. 네. 그래서 1년에 이제 차 만드는 비용 3억에 이제 유지하는 비용까지 하면은 이제 한 6억 정도 들어가죠. 아, 유지 비용도 3억이네요. 네,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. 레이싱카 타면 이제 200km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 차를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타게 되면은 질주 본능 생각날 것 같거든요. 앞차 좀 지나다니면 좀 답답하다 막 끼어들고 막 이런 거 네.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좀 유혹에 많이 시달린다. 레이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과소한 네. 건 아니거든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소 이렇게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좀 서행 안정적으로 그냥 딱 준수하면서 속도 네. 준수하면서 잘 다니는 편이고 50km 요? 50km 구간에서는 50km, 100km 구간에서는 100km. 근데 뭐 평균 뭐 한 110 정도는 달리기는 하는데 그 이상의 속도로는 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시간만큼은 좀 편하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그런 드라이브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속도로 이렇게 다니는 편입니다. 저는 유니폼이 굉장히 덥다고 들었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로 뭐 두꺼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따로 처리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. 두꺼운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불연 소재로 이제 저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출이 잘 안 돼요. 안에 뭐 저희 뭐 땀 배출도 안 되고 열기 배출도 안 되고 방염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슈트 안에 또 하나 속옷처럼 방염 처리인데 속옷도 입어야 되고 또 헬멧도 써야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장비들을 입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에는 엄청 덥죠. 입고만 있어도 다이어트가 되겠네요. 그러니까요. 입고만 있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땀이 삐질삐질하고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선수들이 시합하고 나면은 몸무게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. 어느 정도까지? 탈수인 거죠, 결국은. 결국엔 다 이제 그렇죠. 탈수인 거죠. 그래서 한 적게는 2kg, 많게는 4kg대까지도. 이번엔 몇 킬로 빠지셨나요?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2kg 2킬로. 좀 더 빠졌으면 좋겠네요. 자, 황진우 선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. 아까 유니폼도 굉장히 덥다고 했지만 그 레이싱카 안에 에어컨, 선풍기도 없어서 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덥다고 들었습니다. 이게 여름에는 게다가 땡볕 아래에서 이렇게 달리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차 실내 온도가 그 여름에 되면은 거의 50도, 55도, 55도. 많이 뜨면 60도.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저희 이제 사우나 60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. 그냥 사우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사우나 같은 곳에서 앉아가지고 슈트 입고 헬멧 쓰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네 그래서 정말로 3, 4kg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리드 이벤트라고 하죠. 정규 경기 날 선수들과 그 참가하는 차량이 쭉 정렬을 해서 포토타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사실 끝나고 뭐 먹을지이다. 그리드 이벤트 할 때는 저희 시합하기 직전이거든요. 사실 그때 뭐 팬분들하고 많이 기념 사진 촬영도 하고 하긴 하지만 시합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그 시합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시합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. 그때 좀 이용을 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. 표정은 웃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. 죄송합니다. 빠른 속도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진지하게 좀 임하는 편입니다. 슈퍼레이스가 사실 첫 대회를 하고 나서 6월달 되면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좀 미뤄지게 됐는데 그래도 한 7월 달부터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. 좀 많이 아쉬우시겠어요. 이제 연승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. 일단은 시합을 못하는 이제 좀 늦춰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. 우승에 대한 여운이 좀 길게 간다는 거 오히려 저한테는.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냥 우승의 여운이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. 예, 계속 우승자다. 네, 다음 계속 대회까지. 1라운드 우승자로 계속 이렇게 2라운드 열리기 전까지는 네.
좋네요. 네. 네, 마지막으로 황진우 선수 팬들을 포함한 레이싱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사 준피티드 레이싱 팀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, 그리고 슈퍼레이스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이제 관중분들하고 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좀 하루 빨리 좀 풀려가지고 이제 서킷에서 만나서 이벤트도 같이 하고,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우승했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이 우승의 순간은 관중분들하고 팬분들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서킷에서 만나겠습니다.